국민 라디오 국제뉴스 비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프레시언의 윤재석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쉬셨습니까? 목소리가 같습니다. 글쎄요, 목소리가 조금 안 좋으시네요. 7080에 가가지고 이틀 동안 질렀더니만 이렇게 되더구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금 계속 확산 일로고 사망자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 무기 수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더군요. 예,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서방 소식통을 인용해서 하마스가 레바논에 있는 무역회사를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통신장비 등 수십만 달러 규모의 무기를 들여가고는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전했는데요. 네. 하마스는 현찰로 계약금을 선불 했고요. 북한은 곧 이 가자 스트립으로 보낼 무기 선적에 나설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자칫하다가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런 데서 미군한테 검문에 걸려서 이제 네. 뺏길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정말. 근데 이제 사실 보십시오. 이 하마스가 최근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로켓 많이 발사했으니까 이제 재고가 없어졌을 거 아닙니까? 아. 근데 누가 하마스한테 로켓을 팔겠습니까? 예. 딱 한 곳이죠. 음흠. 그래서 이제 이 소식통들은 이슬람 무장단체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이 북한이 확실한 무기 공급처다. 이란한테도 좀 뭐 무기를 팔고 또 기술 공유도 했지 않습니까? 네네. 한번 돌이켜보면 2009년에 그 지대지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산 무기 35톤을 실은 화물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태국 방콕에서 적발돼서 이제 그때 북한과 하마스 간의 무기 거래가 있구나 하는 사실이 처음 드러나기도 했었죠. 아, 이미 한번 거래를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적발된 적은 있군요. 그러니까 네. 사실 적발 안 된 것까지 치면 얼만큼 글쎄요. 많이 서로 교류를 했는지는 네네네. 우리가 뭐 추정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나 유엔 뭐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제재 수위를 좀 높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높이겠죠. 그런데 네네. 저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의 입지가 더 공고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지구촌에 뭐 무장정파라는 게 하마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뭐 알카에다도 있고 여러 정파들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불법적인 무기 확보를 위해서 가장 안전한 공급처가 어딜까?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 또 북한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무기라도 팔아서 이 피폐된 경제를 구해야 될 거고요. 이제 예. 그런 서로 간의 이익이 맞아 떨어지면서 무기 거래는 앞으로도 암암리에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뭐 지구촌 전역에서 반 이스라엘 시위가 막 확산 일로에 있죠. 근데 사실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말이죠. 네. 지구촌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편이 많겠습니까? 하마스 편이 많겠습니까? 물론 하마스가 극렬 무장 정파인 것만은 확실합니다만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사망자는 항상 우리가 얘기하지만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해서 무려 1,000명이 넘었는데 예.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군인 43명. 사실 군인이 43명 죽었다는 건 큰 문제가 안 돼요. 예. 업무 중 사망한 거죠. 뭐. 순직이죠. 예, 예. 그런데 3명 정도만 민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3명 대 네. 1,000명. 그렇게 되면 이 지구촌의 보통 사람들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반 이스라엘, 뭐 팔레스타인 당연히 그렇게 예. 되는 거죠. 누가 나쁘고 누가 좋고가 그렇죠. 떠나서 그렇죠. 예. 우리가 그 소위 휴머니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 이거죠. 예. 아무래도 또 약자 편을 들게 돼 그러면, 있는 예, 거고요. 예. 싸움이야 어떤 빌미로 누가 시작했던 간에 일단 그렇죠. 근데 민간인이 한쪽은 1,000명이 죽었고 한쪽은 3명밖에 죽은 안 했다. 거예요. 예. 와, 전체 아니 뭐 물론 사망자가 안 나와야 되지만 그렇죠. 이쪽은 민간인만 1,000명, 저쪽은 군인하고 민간인 합쳐서 50명도 채 안 되고 그 중에서도 3명만 민간인이라는 얘기죠. 아휴, 이건 정말 아유, 너무너무나 깜짝스럽고 이러다가 이스라엘에서 쳐들어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나한테 자꾸 이스라엘을 좀 비난해서 말이죠. 예. 그러면 또 저희들을 비롯해서 많은 애청자들이 또 윤재석 의원을 지켜드리려고 그럴까요? 분연하게 뭉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꿋꿋하게 방송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아베 일본 총리 지금 중남미 순방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에 소개를 했죠. 그랬죠. 멕시코 첫 방문지인데 거기서 뭐 세일즈 외교 좀 수확이 있었나요? 예, 세일즈 외교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하고 멕시코가 서로 그 보안 관계로 이 세일즈 외교에 주고받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본은 멕시코의 석유, 가스 등 이 에너지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고요. 물론 이제 멕시코 입장에서는 그 석유, 가스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그런 기술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무튼 간에 이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이분 사진 보니까 이 부부가 다 잘생겼더라고요. 아주 젊고. 그래요? 네. 예. 하여튼 간에 이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의 첫 방문국으로 이 멕시코를 찾은 아베를 예. 굉장히 환영을 했죠.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정을 맺었습니다. 네. 이 아베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니에토 대통령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석유하고 세일가스, 이 세일가스가 뭐냐면요. 예. 그 진흙 퇴적층이 그 만든 안반 속에 그 공동 속에 들어있는 천연 가스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많냐면 미국에 많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이 네. 이제 기술 면에서도 굉장히 앞서 있고요. 이게 차세대 에너지원 중에 하나예요. 그 바닷속에 있는 그 불타는 가스하고 네, 두 가지. 네, 네, 네. 두 가지. 독도 밑에 많이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또 침묵 그렇죠. 그렇죠. 여하튼 이 세일가스 등 멕시코가 보유한 천연자원 개발에 참여해서 이 공급원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세일즈 외교 잘한 거죠, 이번에. 제법 짭짤하네요. 짭짤하죠. 그리고 이제 멕시코 국영 석유기업인 페멕스라고 있는데 네, 네. 이 페멕스는 일본 개발은행 그리고 일본의 석유, 가스, 철강 기업들과 협력을 했습니다. 이게 윈윈이 되는 거죠. 서로 주고받고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멕시코 사회간접자본에도 투자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사실 돈 벌려기보다는 멕시코 체면을 많이 봐주는 그런 쪽의 투자가 혹시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 일본을 만드는 그 촉행이죠. 정서를 만드는. 왜냐하면 앞에 부분은 서로 간에 윈윈하는 장사 예, 차원이고 예. 이거는 그야말로 공유해 주는 거거든요. 일종의 ODA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돈을 받을 수도 있는 차관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불비한 SOC. 네. 가보셨잖아요. 거기 가면 뭐 형편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멕시코로서는 고마운 거죠. 그리고 일본으로서는 멕시코를 딱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친일본 그 그렇죠. 우호적인 분위기 확보에 상당히 그러니까 밑밥을 좋게 깔아놓는다. 좋은,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또 빠지면 안 될 것이 TPP,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 되다 보니까 P라는 게 지난번에 제가 뭐 더듬거렸잖아요. 네네네.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 이게 이제 사실은 미국 주도인데 얘가 앞장서는 거죠 또. 일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미국에서는 형 나 이뻐 이런 거지. 형 나 이뻐. 아베의 그 집단 자위권 확대 이런 거에 또 쌍수를 밀어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베가 이제 나중에 오바마한테 그럴 거예요. 형 나 이쁜 짓 했지. 네. 뭐 이럴 것 같습니다. 말씀 도중에 우리 프로그램 특히 윤 의원님께 하는 건의여서 참고로 스누피라는 분께서 윤 의원님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에 대해서 나중에 뭐 오늘 해주셔도 좋고 이제 오늘이 아니면 다음 금요일이 또 오시는 순서. 오늘은 시간이 없죠. 그렇죠. 그때 좀 논평을 해달라. 어떤 정당인지를 좀 알고 싶으시다. 어떤 정파인지. 사실 저희도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팁을 먼저 드리면 우리가 극렬 무장단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극렬 무장단체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역사적 쪽을 좀 더듬어 주시면 이들이 왜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건 조금 좀 물론 뭐 어디 다른데 스터디 해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겠지만 윤 의원님의 구수하고도 해박한 그리고 역사적으로 중립적인 이런 것들을 금요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베 얘기 한마디만 더 여쭙죠. 그런데 아베가 어쨌거나 뭐 바깥에서는 뭐 이러고 있는데 일본 내 지지율은 계속 이렇게 하락세라면서요? 이게 꼭 우리 지난 정권의 대통령하고 비슷해요. 보면 MB. MB가 왜냐하면 그 세일즈 얘기라고 많이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원전 두바이에다가 원전 47조 원어치 팔았다 어쩌고 그러는데 돌아오면은 국내에서는 지지율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꼭 나갔을 때마다 사고가 한 번씩 터졌어요. 네, 말이죠. 그거 보면 여기도 비슷한데
현재 아베 내각의 최근 지지율이 48%. 네. 한 달 새에 무려 50%포인트가 하락이 됐는데. 5%포인트? 포인트죠. 예. 그러니까 53%였다가 48%가 됐는데. 그래도 니온 게이자이 신문하고 TV 도쿄가 25일에서 27일. 그러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건지만 전국 성인 남녀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런데 아베의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2년 12월 제2차 이 친구가 전번에도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후 처음이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와, 그러면 그동안 계속 50% 넘는 과반의 이 정도 지지율이면 굉장히 높은 그게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베노믹스라는 걸 가지고 이제 현혹시킨 거지 말하자면. 돈 막 풀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니까 무지한 국민들이 이제 속았는데 더 이상 속지 않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보면 50% 미만으로 이제 하락된 건데 분석을 좀 해보면 재미있습니다. 지지율 하락폭은 20 내지 30대가 10%포인트, 40대가 9%포인트.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비슷한. 그러니까 이제 그 화난 청장년, 청중년. 얘네들이 화가 난 거죠. 앵그리 뭐 맘이라고 그러는데 앵그리 주니어? 그러니까 주니어 앤 뭐라고 그래야 되나? 50, 40 뭐 이렇게 보면 되죠. 네. 그런데 왜 떨어졌느냐? 왜 그 젊은 층에서 인기가 없어요? 집단 자유권 이걸 그때 7월 1일 날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아, 군대 끌려갈까봐? 아니, 그거보다는요. 왜냐하면 군대는 여기는 지원이기 때문에. 아, 개병제가 아니니까 참. 컨스크립션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는 컨스크립션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건 안 가면 그만인데. 왜 싫어하죠? 아니, 그거죠. 일본이 다시 전범 국가가 되는 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 그럼 이 친구들은 뭔가 상당히 의식이 좀 있는 거죠. 도덕적으로 무장도 있고. 그런데 이제 잘 보고 있다. 우리나라 비슷하게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니, 우리나라가 자위권을 행사해가지고 자위가 아니라 자위권을 행사해가지고 굉장히 튼튼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기도 약간 나이 자신 분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통화 내지는 보수화되는 그런 게 좀 있나 보군요. 나이로 따지면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경로우대증 나오는 나이인데 참. 참 건강이 부럽습니다. 자, 쿠바가 혁명 61주년을 맞았다고요? 네,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권 잡기는 59년에 잡았는데 그러게요. 왜 61주년이 될까? 이유가 있습니다. 계산이 잘 안 되는. 어쨌든 좌우지간 61주년을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대대적인 기념식을 했죠. 근데 피델 카스트로 옹은 못 나왔죠. 그 양반은 이제 시진핑 같은 사람이나 만나고 푸틴이나 만나고 많이 아팠어요. 요번에 이 주최는 역시 라울 카스트로가 했는데 동생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국가평의회 부의장이라고 이 사람 나 처음 보는데 라미로 발데스 이 사람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주재를 했고요. 이 사람도 이제 혁명군 출신이랍니다. 아, 그러면 그러니까 나이도 많겠네요. 그렇죠. 나이 많죠. 1세대니까. 혁명 동지구만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왜 61주년이냐면요. 그 실패한 쿠데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점으로 했습니다. 1953년. 그러니까 카스트로가 100여 명의 혁명군을 이끌고 당시 아시죠? 바티스타 정권의 항거에서 동부 산티아고 데 쿠바의 그 기지를 습격한 날인데 물론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죠. 2년 들어갔죠. 그렇지만 그리고 55년에 이제 멕시코로 도피를 하죠. 첫 번째 봉기를 기점으로 삼는다. 그래야겠죠. 상당하네요. 역사성이 있군요. 네. 그래서 제가 얼핏 계산해봤더니 지금 혁명 성공한 것은 55년인데 59년이죠. 59년인가 참. 55년에는 이제 멕시코로 도망가죠. 그래가지고 체게바라를 만나고. 59주년인데 왜 61일까? 저 그거를 잠시 계산했었어요. 오늘 쿠바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지난 시간에 잠깐 예고를 하셨었죠. 네. 좀 시간이 얼마나 남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한 4분 정도? 네, 5분. 1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왜 진행자께서 왜 쿠바 의료 시스템이 뭐 하느냐, 좀 불비한 점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알레이다가 와서 2번씩이나 그리고 최종적에는 그 체게바라 막내딸. 최종적으로 언제 왔냐면 7월 15일 날 왔습니다. 열흘 전에 왔어요, 서울대 의대 연건동 캠퍼스. 2012년에 왔고 왜 그러냐면
쿠바 의료 시스템의 세계 1위입니다. 진짜로. 왜냐? 네네. 얘네들은 치료보다는 예방을 합니다. 아. 원래 예방의학이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병이 걸린 후에 해봐야 맞아요. 그 사후 약방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 대의라는 거는 나라를 고치고 중의라는 건 예방을 하고 소의가 치료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게 있어요. 중국의 속담에. 네. 근데 네. 그러면 신약 개발도 최고입니다. 얘네들이 허브로 만들어요. 신약 개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거 굉장히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돈 많이 벌죠. 그걸 통해서. 왜냐하면 로열티를 계속 그러니까 저거요. 받으니까. 특허. 네, 네.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거는 미국에 의료보험 없는 분이 8천만 명입니다. 3억 인구 중에서. 네. 진짜로.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이제 20%가 넘네요. 네, 30% 쿠바 당국이 네. 특히 이제 플로리다 쪽에다가 풀어요, 얘기를. 뭐라고? 왕복 비행기 값만 가져와라. 그러면 실제로 와가지고 네. 아무 불치병까지도 다 완치를 시켜가지고 보내줍니다. 치료비는 안 받고? 안 받죠. 치료비 안 받죠. 그래서 미국 국빈층이 상당수가 지금 그 쿠바에 와서 네. 치료를 받고 완치돼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쿠바는 거짓말 같죠? 아니요. 설마 거짓말을 하실 리 없을 거고. 뭐 적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과시를 하는 겁니까? 왜 그러니까 인도주의입니까? 미국을 약 올리는 거죠. 까놓고 얘기해서. 미국을 니네 무슨 뭐 선진국이라고 그러는데 3억 명 중에서 8천만 명이 의료보험이 없어요. 30%에 육박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아마 친척분 중에서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왜 미국 이민 갔다가 쓱 와가지고 비슷한 나이 또래 자기 친척한테 가가지고 의료보험 해다가 우리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왜냐? 우리나라가 저는 주장하기를 쿠바가 의료 시스템 1위, 대한민국이 2위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콧물만 좀 나와도 병원 가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못 갑니다. 비싸서? 네. 못 가요. 의료보험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 다음에 또 보험료가 과징금이 올라가잖아요. 과징금이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올라가요. 내일 보험료가 세진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괜찮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했을까? 어느 때 했을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좌파 정권이라고 그러는 데서 이걸 많이 개선을 했던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아셔야지. 미국의 극빈층들이 가서 바꿔온다. 그러니까 넘버원 국가야 잘 봐라. 니들도 못 고쳐주는 니들 백성들 우리가 차비만 들고 오면 해준다. 그런데 이거네요? 실제적으로 그 유료 시스템의 그 실력이란 게 대단한 실력이라 이거죠. 그러면은 쿠바에는 아프거나 이런 사람은 그닥 많지 않겠네요. 그렇죠. 우선 예방을 해주고 그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공중보건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쿠바는 거의 전부가 공중보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의대 교수하는 분. 공무원 개념이다 이거죠. 공무원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들한테는 여권을 내주지 않아요. 여권을. 왜요?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 강원도 평창에 공중보건의가 있다고 거기서는 주치의라고 그러는데 그 마을 주치의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여권을 발급해주면 여행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행 가 있는 동안 그 동네는 무의촌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들한테 의대한테 최대한도로 자격금도 주고 열심히 뭐 도와주죠. 그러나 당신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 의대 교수나 이제 생약 만드는 분들은 여권을 발급해줘요. 왜냐하면 국제회의 참석해야 되니까 단수 여권 발급해. 옛날에 단수 여권이라고 있었죠. 한 번 갔다 오면 망가지는. 그러나 주치의들 마을 주치의들은 안 해줘요. 너희들은 네 정위치가 그 마을이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병력을 다 꿰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잘할 수밖에 없죠. 약간의 그 의사로서의 명예와 소명의식 이런 걸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 이게 정말로 구현되는. 물론 그 대신 의사가 될 때까지 혜택도 좀 혜택은 있긴 많이 하겠지만 주지만 너는 죽을 때까지 이 마을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외국 쿠바를 우스운 나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우습게는 생각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정말 처음 듣는 얘기네요. 쿠바 발음부터 교정해 주시더니 큐바의 이모 저모 윤재석 위원님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시안의 윤재석 위원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